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새벽에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약해진 지반은 이곳만이 아니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3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새벽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용산구 건물 붕괴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 규모를 위한 중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포구가 이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암동 서부 면허시험장에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자치구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서울은 총 15곳이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받게 되는 규제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금천구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사고 현장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박 기자, 사고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네,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4시 40분쯤입니다. 네. 신고 접수 이후에 바로 소방서 인력이 출동해서 긴급 복구와 주민 대피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구로소방서는 주변에 대한 긴급 안전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피해 발생 등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땅 꺼짐 발생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땅꺼짐이 발생한 주변에는 공사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안 약화로 축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홀 크기는 가로 30m, 10m 정도로 주차된 차량도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구로소방서는 땅 꺼짐 현상과 관련해서 안전 진단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전체 구조에 영향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복구도 진단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금천구 현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단 6명의 의원이 당선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시의회 내에서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같은 여당 독주로 서울시정의 균형을 잃었다며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방위로 뛰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시민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강남북 편가르기 정책은 지역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서울페이 역시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용카드의 기능은 없고 단순 체크카드의 기능만 있어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며 민간 경제 주체들과의 불공정 경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제페이 논란까지 빚으며 내놓은 서울페이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박원순 시장은 직시해야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실험 단계인 혁신학교를 전면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여 학부모들과 학생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표적으로 하는 감사, 시장경제와 분단 현실에 대한 왜곡된 교육 내용 등 교육 현장에서 무너진 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시민의 세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새로 설립된 각종 재단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서울시는 내년 초에 서울사회서비스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재가 방문 서비스,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민간복지 서비스 분야에 혼란을 주고 자칫 정부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는 정책을 관련 특별법도 없고 또 기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할 우려가 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무너져가는 서울의 경제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정의 균형을 바로잡는데 수적 천석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듯이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비록 소수지만 서울시정 독주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당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비록 각 상임위원회당 한 명씩밖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서울시의회 연결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서울시의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얘기해보죠. 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현장 상황도 보내드렸지만 현장에 나온 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시의원 총원입니다. 110명 중 6명이죠. 그렇다 보니 이번 10대 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힘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의회의 기본 역할인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의원들은 선거 결과에 반영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반성과 쇄신을 통해 소수이지만 서울시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예, 6명이면 수적인 열세가 극명하군요. 기자, 오늘부터 임시회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제283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인데요. 지난 임시회는 의장선거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시작을 위한 몸풀기였다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임시회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고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과 교육에 대한 질문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예, 이번 임시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도 결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회기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체적 기간이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각 당의 의정활동 목표 등을 알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만 연설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 짚어봤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4곳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서울에선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입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기존에 11곳이던 투기지역이 15개 구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들어 조정지역이니 투기과열지구니 투기지역이니 이런 용어들 많이 들으셨죠? 부동산 투자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세 기준으로 나눈 건데 규제 강도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이 가장 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서울 전 지역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즉 LTV와 DTI가 40% 비율로 낮아졌습니다.
즉 돈 빌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분양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청약 당첨 시 서울 전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5년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 서울 15개 투기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인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대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됩니다. 여기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공급 물량도 늘어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14곳을 추가로 지정해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 과연 경기도에 집을 짓는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또한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계획인지라 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시장이 과열기로 접어들면은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고요. 단기간에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이고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 투기적 확대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파리 대책 후 지난 1년간 서울 투기 지역 11곳의 집값이 이 서울 평균보다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더 불안해진 서울 부동산 시장. 이번 대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미봉책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쇼핑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쇼핑몰 4층 액세서리 매장에 진열돼 있던 물건들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노후된 건물이 붕괴된 용산구에서는 피해 보상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첫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첫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커 협상이 지연돼 왔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나도 안 하고 집 한 채씩 해달라고 무조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거에 다 들어간 금액인 거잖아요. 건물 소유주 역시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는 있지만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선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협상을 위해서 그 어느 선까지 좀 피해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규모만이라 그거는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게 접근하겠죠. 서울시에서 파견된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6명의 자문위원들은 의견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세입자와 건물주의 분쟁 중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건물이 무너진 지 88일 만에 마련된 피해보상 협의 테이블.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 면허 시험장. 상암동 택지 개발 당시부터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포구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서부 면허 시험장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전체 2만 2천여 평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는다는 것. 일각에서는 교육시설 혹은 재난안전시설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의견을 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관련이라기보다는요. 서부 면허 시험장이 저렇게 좋지는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을 뭐로 쓸 건가 하는 것이지. 서부 면허 시험장과 관련한 연구 용역 의뢰는 수년째 있어온 주민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면허 시험장이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 소음은 물론 교통 혼잡이 야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주택가에 이렇게 자리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그게 이전한다고 약속이 돼 있었었는데 차 주행 연습할 때 글로 나오지 언니 노란 차들. 여기에 상암동 택지 개발 당시 면허 시험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올 걸 감안해 분양됐던 인근 상가 상인들의 씨름 또한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뭐 사람이 다니질 않으니까 여기는 황량한 거지. 상암동이라도 여기 상가 보세요. 상암동이라도 완전히 최악이지 여기는.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전까지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땅 주인인 서울시 그리고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부 면허 시험장 관련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994년 조성된 서부 면허 시험장은 상암동 택지 개발 당시 이전이 논의됐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청과 25개 자치구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와 상가 앞 주차 단속 완화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청산의 구내식당에 의무 휴일제가 시행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내식당이 문을 닫기로 한 것. 구내식당 휴점으로 청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청사의 구내식당을 찾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1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주차 단속으로 인해 손님들의 불편이 컸던 상황.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 차량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 어디에서든 30분 이내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나 소방차 전용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정상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유급병가를 확대 지원합니다. 1인 소상공인의 월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겐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제도 납입금을 월 2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이르실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플 경우 이번 첫날부터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지입니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대한민국 청년층을 흔히 N포 세대라고 하죠. 그런 만큼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3%로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을 넘습니다. 반면 청년 취업률은 43.6%에 그치는 수준. 갈수록 심해지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학자금 대출, 주거 문제 등 이 시대 청년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졸업하고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차피 취업도 힘드니까. 일단 취업 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청년 정책을 마련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중랑구가 청년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인데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핵심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이제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제도적 기반의 청년 기본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청년의 능력 개발과 고용 확대, 주거 안정과 청년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가 담겼습니다. 특히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랑구의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그 문제가 이제 도출이 되게 되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적인 혹은 사업적인 그런 측면을
발굴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국악인 송영아 씨에 의해 마포의 애환을 담은 노래 마포아리랑이 선을 보였습니다. 마포아리랑은 예로부터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서 관문 역할을 한 역동적인 마포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첫 선을 보인 마포아리랑은 7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국악인 송영아 씨는 40년간 마포에 거주하고 있는 국악인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입니다. 서초구청에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행복 일자리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마련되는 취업박람회에서는 채용관과 취업지원관 등 총 35개의 부스가 설치됩니다. 박람회에서는 대기업 공채 상담관으로부터 취업에 대한 정보와 면접 노하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수기업에서 진행하는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부대 행사로는 사진 촬영과 합격 이력서 컨설팅, 헤어 메이크업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에 오히려 보행권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차 때문인데 이 길을 걷다 보면 이 아슬아슬한 인도비 주차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단속 이전에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매너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걷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